자, 우리 매개변수 미분법 한번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자, 매개변수 미분법하고요, 매개변수 미분법하고, 그 다음에 음함수의 미분법은요, 좀 달라요. 뭐냐면, 자, 매개변수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음함수의 미분법 있죠. 음함수의 미분법은요, 음함수의 미분법은 일단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던 함수 체계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를 표현하는 데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y는 fx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제 미분을 찾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표현을 우리가 f의 프라임의 x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수투에서 이제 배운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미분을 표현하는 그 표현법이 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델타 x분의 델타 y를 한 다음에 리미트에 델타 x가 0으로 간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dx분의 dy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f'x다 이렇게 이제 쓰는 법도 있었거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썼던 이 f'x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y는 fx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걸 양함수다라고 이제 한국말로 잘못 번역된 경우인데 그 녀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f'x라는 기호를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매개변수 미분하고 음함수의 미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전제로 가져가고 있냐면 우리가 x하고 y가 둘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변한다. 이것까지는 내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그게 변하는 규칙이라던가 그게 어떤 식을 따라가는지는 찾아낼 수가 없고 또는 찾아낸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함수식을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y는 fx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한테 안 좋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함수식을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음함수로 표현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매개변수를 가지고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매개변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매개변수 미분에서 매개변수 표현이라고 할게. 매개변수라고 할게. 자, 매개 변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x라는 녀석이요. 어떤 매개 변수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는 거야. 여기서 이 t라는 녀석을 매개 변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녀석 또한 우리가 어떤 매개 변수인 t에 대해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겨먹은 경우야. 뭐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x라는 녀석이 t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고 자, y라고 하는 녀석이 t의 4승하고 플러스 t 플러스 1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x라는 녀석 그냥 여기서 t의 제곱에다가 x를 대입시켜 버리면 자 얘는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루트 x에다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y를 x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매개변수식 자체가 예를 들어서 sin t에다가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의 t에다가 플러스 3이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쳐봐.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지. 그치? 근데 t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x의 값도 변하고 그럼에 따라서 뭐야? y 값도 변한다. 혹은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되는 t의 값도 변하고 따라서 y 값도 변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면 결국에 y하고 x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잖아. 함수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지금 내가 보여준 것처럼 매개변수라는 걸 왜 쓰는 거냐면 훨씬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이 매개변수로 표현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f'x라는 걸 쓸 수 없어. 오케이? f'x라는 걸 쓸 수 없어. 왜 그러냐면 f'x라고 하는 거는 y는 fx에서 그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여기 내가 f라고 했지만 그 f가 그 f가 아니야. 그래서 뭐뭐의 y는 f'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를 대체하는 기호가 바로 뭐가 될 거냐면 dx, dy라는 걸로 대체를 할 거야. dx, dy라는 걸 대체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하거나 또는 어떤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dx, dy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될 텐데, 자,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내가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 미분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 고등학교 수준의 미분법에서는 dx, dy를 분수로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라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x는 뭐에 대한 함수인 거야? 매개 변수 t에 대한 함수인 거지. 그렇지? x는 매개 변수 t에 대한 함수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x라는 녀석을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 거냐면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라는 녀석 또한 t에 대한 함수니까 t로 이렇게 미분을 한번 해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x는 내가 ft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우리가 쓴다라고 하면 얘는 f'의 t가 될 거고, 자, 위에는 g'의 t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dx, dy를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dx, dy를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들아, 매개변수 미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매개변수 미분은 조금 독립적으로 출제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뭐랑 연관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미적분 마지막 시간에 배울 텐데 그 속도하고 거리에 대한 것 또는 저 거리의 길이, 그러니까 곡선의 길이 이런 거와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이 쓰일 거거든. 그래도 계산법은 아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dx, dy라는 녀석은 자,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식분에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식, 요렇게 일단은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몇 가지 좀 체크를 해갈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자, 매개변수 미분은 보시다시피 자, dx, dy라고 하는 녀석이 자, 뭐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는 거야? 얘는 t에 대한 식으로 주어진다.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오케이? t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t에 대해서 이제 미분계수를 구한다. t에 대해서 또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자, 두 번째는 우리가 t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함수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집어 넣어놓은 거거든. 근데 여전히 접선의 기울기라던가 또는 등등등 여러 가지 그래프적인 요소들은 전부 다 뭐에 대한 걸로 보여야 되냐면 x에 대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셔야 돼. 오케이? x에 대한 식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접선의 방정식에서 또 이야기를 하긴 할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다란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x라는 녀석이 t의 제곱이고요. 자, y라고 하는 녀석이 sin t다. 이렇게 놔둬볼게. sin t에다가 플러스 이 정도로 나왔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뭐 t의 제곱 플러스 1 정도라고 해볼까? 자, 그러면 얘가 t 꼴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런 표현은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얘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라고 하냐면, 야,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또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x좌표하고 y좌표가 주어졌지. 그치? 근데 우리는 dx, dy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가 필요해? t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표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되는 t의 값도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 또는 t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응되는 좌표도 찾을 수 있어야 돼. 절대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근데 뭐에 대한 식으로? 요 식에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예제로 든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얘들아, x가 1이 되고 y가 2가 되게 하는 t는 몇이 나와요? t는 그냥 0이 나오죠. 맞아요? t는 그냥 0이 나오잖아. 그치? 여기가 좋겠네. 자, t는 그냥 0이 나오죠. 자, 그러면 t 꼴 0에서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겠어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면 dx, d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1이 나올 거고, 자,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코사인 t가 될 텐데, 자, 1,2에 대응되는 t가 몇이라 그랬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dx, dy가 몇이라는 얘기인 거야? 1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라는 얘기인 거야? 1이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기울기고 x-1이 y-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t는 수단이 될 뿐이지 그거를 가지고 뭐 좌표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아니다. 그냥 대응되는 점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매개변수 미분은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결국에 이것 따로 계산하고 이것 따로 계산하니까 그냥 미분 두 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케이? 미분 두 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들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매개변수로 실어져 있는 것들이 꽤 쉬운 것들이고 4점짜리로는 거의 나오지 않는 유형입니다. 나와도 굉장히 앞번호에 3점짜리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시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야.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문제로 가보시면은 자, 엑서사이즈 11번을 한번 볼게요. 자, 엑서사이즈 11번을 보시면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매개변수 t로 나타내어지는 곡선이다라고 했고 자, x가 2에 2t에다가 마이너스 6이고요. 자, y라고 하는 녀석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t에다가 플러스 5다 이렇게 됐어. 자, 그랬을 때 t 이꼴 3일 때 여러분들한테 dx, dy를 구하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자, dx, dy다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dt의 dx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dt의 dy다.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x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했대.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대. 자, 그럼 얘 미분하시게 되면 2x 미분하면 뭐지? 그냥 2x잖아.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게 자, 2fx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자, 2의 fx에다가 곱하기 뭐다? f 프라임 x가 된다. 이거는 그냥 합성함수가 아니라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면 된다 그랬지. 그치? 자, 그러면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여기는 함수가 될 테니까 2에 2t-6에다가 곱하기 몇을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미분한 거니까 몇이야? 2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2t의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t가 몇일 때다? 3일 때다. 자, t가 3일 때로 우리가 구해버리시게 되면은 자, 얘는 2의 0승이니까 그냥 1이 나오는 거고요. 자, 따라서 자, 2분의 5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미분 그냥 두 번 쓰시면 되는 거고 자, 얘가 1번이었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볼게. 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x라고 하는 녀석이요. 자, 얘가 2에 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녀석은 4에 코사인 세타에다가 플러스 루트 3이다 나왔고 자,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dx, dy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매개변수가 뭘로 된 거야? 세타라는 매개변수인 거죠. 그쵸? 세타라는 매개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구해 보시면요. 자,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했대. 그러면 사인 세타 미분하면 뭐 나와요? 코사인 세타 나오지.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조심하자 얘들아.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뭐 나온다 그랬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x에다가 몇을 집어넣은 거래? 3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거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 되니까 얘는 날라갈 거고 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의 2루트 3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매개변수 미분이 제일 쉬워요. 매개변수 미분이 제일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1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엑서사이즈의 12번입니다. 자, 보시면요. 자, 매개변수 t로 나타내어진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x라고 하는 녀석이 lnt에다가 플러스 t라고 나왔고, 자, y라고 하는 녀석은요. 자, 마이너스 t의 3승에 플러스 3t다 이렇게 나왔거든. 자, 근데 dx, dy가 t 이꼴 a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자, 이거 기출문제거든. 이것도 평가원 문제인데, 그러니까 나와봤자 이 정도라는 거야. 이게 3점짜리 문제였어요. 3점짜리 문제였고 뒤에 보시면 4점 기출 맛보기에서 매개변수 미분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셔도 될 텐데 자, 그러면 dx, dy가 되는 거고 자, 얘들아 lnx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x분의 1이지. 그치? 자, lnx 미분하면 x분의 1인데 이거 잘 헷갈려하는 학생들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줄게 얘들아. 원래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는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ln 절대값 x를 미분했을 때 x분의 1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로그 미분법 쓸 때도 뭐를 씌워줬어? 혹시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줬었지.
그치? 그래서 절대값,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ln에 그 로그 함수 ln에다가 진수의 절대값이 있더라도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미 t가 양수라는 조건이 나왔으니까 절대값이 없는 거거든. 그치? 자, 그러면 자,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대. 그럼 lnx 미분하니까 얘는 t 미분하니까 t분의 1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이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3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위아래에다가 t 곱하시고 나눌려 버리시게 되면은 자, t 곱하시면 자, t 플러스 1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3에다가 t하고 t 플러스 1하고 t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얘가 그냥 약분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t에다가 t-1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dx, dy가 t에 대한 지금 몇 차 함수인 거야? 2차 함수고,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인 거지. 그치? 자, 그럼 얘가 최대값을 갖게끔 하는 걸 고르래. 그럼 t가 몇이면 되겠어요? 2분의 1이면 되겠죠? 절편의 중점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13번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엑서사이즈 13번이 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한테 잠깐 고민할 시간 줄게. 어차피 미분하는 건 큰 문제 안 될 테니까. 자, 문제 봐봐, 여기서. 매개 변수 t로 나타나는 함수에서 뭐가 주어졌어? 그래프 위에 뭐가 주어졌어? 그래프 위에 점이 주어졌지. 그치? 근데 우리는 dx, dy는 보시다시피 뭐에 대한 식으로 나와? 매개 변수 t에 대한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점이 주어지잖아요. x, y 좌표가 이렇게 a, b가 주어지잖아. 그 여러분들은 뭐를 할 수도 있어야 될 거냐면 거기에 대응되는 t의 값도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되고 당연히 마찬가지로 t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응되는 뭐 점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엑서사이즈 1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해보세요. 나오셨나요? 네, A가 몇이 나오죠, 얘들아? A가 2가 나오고 B가 8분의 1 나오는 거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곱하시게 되면 답이 25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해볼게요, 한번. 잡아봐. 자, 여기서 위의 점 8,A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X좌표가 몇이 되는 거야? 8이 되게 하는 점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 대응되는 T는 그럼 몇이 된다야? 2가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t가 2가 될 때 우리가 y좌표가 a 값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집어넣으시게 되면 4 빼기 루트 4 하니까 그냥 2가 될 거고, 자, 그래서 a는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여기까지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b다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dx, dy로 하시면 될 거고요. 자, x,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3t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니까 2 나왔어. 자, 얘들아, 루트 2t 미분할 수 있어야 돼. 네, 루트 2t를 미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2t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거 혹시 모르니까 다시 보여줄게. 자, 루트 2t다라고 하는 거는 2t의 몇 승이에요? 2분의 1승이지.
그치? 자, 그러면 합성함수 이분법인데, 자, 겉함수로 둘러싸고 있는 게 뭐야? 2분의 1승. 속에 있는 게 뭐야? 2t지. 그치? 그래서 x의 2분의 1승하고, 그 다음에 2t하고 t라고 하자. 얘가 지금 합성된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내가 합성함수 이분 어떻게 보내냐면, 겉에 거 미분, 이거 미분, 2분의 1에 t에다가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고요. 속함수 그대로. 그치? 그 다음에 안에 거 미분 곱하기 몇이야? 2 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이 t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t가 몇일 때야? t가 2일 때 b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구하시게 되면요. 자, 얘가 몇이야? 지금 2, 4하고 잠깐만. 내가 계산 잘못했었나? 잠시만요. 자, 2를 아니지? 12분의, 자, 2 집어넣어버리면 2분의 1 나오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2 빼기 2분의 1가 2분의 3이 되는 거고, 얘 4 나오니까 그냥 8분의 1이 되는 거 맞죠? 그쵸? 자, 그래서 둘이 곱하셔서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이, 이래서 빨간 줄이 그어지면 안 돼. 계산 실수를 꽤 상당히 자주 하다 보니까 뭐만 하면은 좀 불안해요. 준비를 다 해놓고도. 자, 봅시다. 자, 엑서사이즈 14번을 볼게요. 14번을 텐데 이 녀석은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운데 자, 이게 매개 변수 때문에 까다로운 게 아니라 삼각함수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삼각함수 때문에 까다로워. 한번 봐봐. 자, 매개 변수 t로 나타내어지는 곡선이다라고 했고 자, x라는 녀석이 자, 사인 t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t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녀석은 3의 코사인 t에다가 플러스 사인 t요. 이렇게 나왔거든. 자, 거기서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라고 했어. 근데 얘들아 이게 뭐 때문에 좀 까다로운 거냐면 삼각함수기도 삼각함수지만 t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오케이? 안 주어졌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구할 수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제 저기 뭐 복수 테스트 봤던 거랑 좀 비슷한 건데 뭐를 하는 거야, 맨 처음에? 가정을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t 꼴 k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dx, dy를 한번 해버리시면요. 자, dx, dy는 자,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코사인 t, 그다음에 미분하니까 플러스 사인 t. 그치? 자, 이거 미분하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3 사인 t. 그다음 이거 미분하니까 플러스 코사인 t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t가 몇일 때로 우리가 보기로 했냐면 t가 k일 때 얘가 3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t가 k일 때, 그다음에 t가 k일 때라고 대입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얘를 분수식이니까 그대로 곱해주시면요. 3의 코사인의 k 플러스 3의 사인의 k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3의 사인의 k에다가 플러스 코사인 k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시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 같이 나왔으니까 이 경우에는 직접 구하는 것보다 탄젠트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 자, 그래서 넘긴 다음에 넘겨서 생각해 버리시면 6에 사인 k라고 하는 녀석이요. 넘기니까 마이너스 2의 코사인 k가 되는 거고 자, 따라서 탄젠트 k가요. 탄젠트 k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t라는 녀석의 범위가 지금 문제에서 애초에 뭐라고 주어졌냐면 애초에 t가 지금 0하고 파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보니까 탄젠트가 뭐가 돼요? 탄젠트가 음수잖아. 그치? 그럼 0하고 파이에서 탄젠트가 음수인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2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야?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다라고 한다면요. 사인은 양수가 되는 거고, 코사인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다시 이쪽에다 조금 와서 적어볼게. 자, 탄젠트, 어이구. 비슷했어. 탄젠트 K가요. 탄젠트의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를, 어허, 아니야, 이따가 나중에. 어. 자, 그러면 sin k라고 하는 녀석이 자, sin k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탄젠트 k가 3분의 1 됐죠? 그러면 sin k는 양수가 될 테니까 몇이 나올 거냐면
루트 10분의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k가 몇이 나오게 될 거냐면, 자,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구했냐면, 코사인 k하고 사인 k를 구했잖아. 그치? 자,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t의 꼴 k에서의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 맞죠? 그쵸? t 이꼴 k에서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t 이꼴 k에서의 좌표는요. 자, a라고 하는 녀석은 자, sin k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k 이렇게 나올 테니까 자, 그대로 sin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자, 무엇이 나올 거냐면 루트 10분의 4가 나오게 될 텐데 자 이거 약분하시게 되면은 5분의 2 루트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유리화해서 약분하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구하시게 되면요. 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5분의 4 루트 10이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답을 구하시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10이다 라고 될 텐데 요 정도가 매개변수에서 좀 까다로운 축에 속합니다. 삼각함수까지 결합을 해서 이제 좌표 가정에서 구해야 되는 거고요. 자, 뭐 얘기했다시피 우리 지금 뭐 개념편, 올인원 개념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것들도 전부 다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개변수 그래도 좀 괜찮죠, 그렇죠? 좀 괜찮지. 그거야. 하다 보면은 다 괜찮아요. 지울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음함수로 가볼 텐데, 얘들아, 음함수가, 진짜 마음에 안 와닿을 거야. 진짜 마음에 안 와닿을 겁니다.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좀, 그러니까 익숙해지면은 되게 쉬운데, 그게 잘 안 와닿더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일단 미적분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사람을 좀 겁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게, 내가 기억나는 게, 지난 시간에도 내가 물어봤던 것 같아. ln2가 몇이야? ln2가 1이죠. ln1은 몇이에요? 0이죠. 그쵸? 0이죠. 그쵸? 근데 이게 그냥 만약에 이렇게 하면 버퍼링이 안 걸 거거든. 로그 2의 1이 몇이야? 0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그 미적분이라는 과목 자체에서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기호상으로나 아니면은 뭐 용어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시계 형태상으로 이런 것들이 되게 학생들 되게 겁먹게 하는데 실제로 안에 들여다보면은 뭐 개념들이 아주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근데 암기해야 될 게 좀 너무 많은 게 문제이기는 해. 뭐 그래서 되는데 자 음함수의 미분법도요. 식이 좀 괴랄하긴 해요. 식이 좀 괴랄하긴 한데 그래도 잘 한번 학습을 해보자고. 자 음함수의 미분이라고 했는데 자 음함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매개변수는 x하고 y가 관계가 있는 함수식인데 얘를 겉으로 드러나는 식으로 쓸 수 없으니 t라는 매개변수를 쓰자 이거였잖아. 그치? 근데 음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야. 음함수의 형태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추상적으로는 fx, y가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음함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음함수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어. 뭐 지나치게 내가 민감한 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수학적인 용어를 해석을 하면서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너무 이상하게 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냥 들어봐 얘들아. 음함수가 영어로 썼을 때 이거야. 임플리시트 펑션이거든. 임플리시트 펑션이거든요. 그럼 임플리시트 뭐예요? 음지에 있는 약간 이런 거니까 막 내재에 있는 막 이런 거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맞니 근데? 옆에서 옆강에서 영어 선생님 수업하고 계신데 들리지 않겠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음함수라는 걸 썼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y는 fx라는 표현이 explicit 펑션이에요. explicit. 그러니까 얘랑 완전히 반대되는 용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음함수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뭐냐면 그냥 식 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은 함수식을 우리가 음함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근데 내가 번역 아까 얘기했는데 제일 진짜 짜증나는 게 그런 거야. 너네 유리수, 무리수는 당연히 알지. 그치? 유리수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자로 얘기해 볼게. 유리수가 그냥 들어봐. 유리수라는 게 얘 이자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치에 맞다. 그때 이치예요. 그때 이자거든. 그러니까 얘가 한마디로 따지면 이치에 맞는 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번역이 왜 잘못된 거냐면 이 유리수라는 게 레이셔널 넘버가 영어로 따지자면 근데 레이셔널이 뭐야? 레이셔널? 약간 합리적인 막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지. 그치?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레이셔거든? 이게 뭐예요? 비율적인, 비율이 있는 이런 거잖아. 그치? 비율 막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비율이 있는 수야. 근데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번역할 때 영어가 좀 짧았던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치로밖에 생각을 못 난 거야.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그래서 유리수가 된 거거든요. 제대로 번역이 됐으면 유비수가 되는 게 맞겠지. 그치? 유비수가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 정도까지 이제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겠지만 간혹 가다 보면은 좀 짜증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더 짜증나는 건 일본 애들은 더 지랄같이 번역을 해놔가지고 우리나라 대부분 수학용어가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법은 이딴 식으로 써져 있는 걸 음함수의 미분, 음함수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음함수를 본 적이 있어요. 음함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원방.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렇지? 또는 뭐예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그렇지? 그때 그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바로 x하고 y로 표현되어 있는 fxy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y는 뭐뭐 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시게 되면은 이제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양함수 20%나 펑션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음함수하고 양함수 둘 다 써질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음함수하고 음함수를 미분법을 할 때는요 우리가 얘 녀석의 미분을 할 때는 당연히 뭐에 대한 미분을 할 거냐면 x에 대한 미분을 할 거야. x에 대한 미분을 할 텐데 일단 우리가 뭐를 가정을 하고 갈 거냐면 뭐를 가정을 하고 갈 거냐면 얘는요. y는 x에 대한 함수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갈 거야. 오케이? 다시 y는 x에 대한 함수다라는 거를 가정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y를 뭐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어?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음함수의 미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이런 거야.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y는 x제곱이 0이다.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해봐. 오케이? 얘는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1로 가볼까? 1로? 방정식으로 표현이 돼 있지만 얘는 음함수로 표현된 함수가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뭐에 대해서 미분할 거냐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케이? x에 대해서 미분해 볼 거야. 얘들아, 근데 지금 내가 y제곱이라는 녀석도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도 뭐에 대한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어? x에 대한 함수, 즉 x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그랬어.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을 할 때 곱함수의 형태로 미분을 해야 될 거고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러니까 y의 제곱.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y의 제곱을 뭐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겠지. 그치? 다시 한번 강조할게. y를 내가 왜 x에 대한 함수다라고 가정한다는 걸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만약에 y를 여러분들이 상수라고 취급하면 미분하면 몇이 돼버려? 0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런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y는 x에 대한 함수라고. 그러니까 뒤에 거는 우리가 이런 기호를 써볼게. y의 제곱이라는 이 식을 얘 x에 대한 함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자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1은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그냥 뭐가 돼요? 0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dx분의 dy 제곱이다라고 하는 녀석을요. 미분을 할 텐데 근데 y제곱을 보잖아. y제곱을. 그럼 y제곱은 뭐에 대한 함수야? 겉으로 봤을 때. y제곱은 y에 대한 함수지. 겉으로 봤을 때는 x에 대한 건 숨어져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러면 y제곱을 x로 한 번에 미분할 수 없으니 얘를 먼저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dx, dy를 이렇게 써보자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y의 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몇이 나오게 돼요? 얘들아, y의 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했대. 그럼 몇이야, 그냥? 2y지. 그치? 그냥 2y야, 얘는. 그리고 dx, dy는 우리가 원하는 거야. 도함수. 오케이?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자, y의 제곱은
플러스 x 곱하기 EXY에다가 곱하기 자 dx dy가 0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넘긴 다음에 나눠버리시게 되면은 자 dx dy라고 하는 녀석은 자 얘가 넘겼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뭐 yy 날라가니까 자 마이너스의 ex분의 y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dx dy라는 함수가 이번에는 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죠? x에 대한 식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식으로?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절대로 문제는 이렇게 풀지는 않을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x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썼는데 자 y는 뭐에 대한 함수다라 그랬어? x에 대한 함수다라 그랬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 y는 x에 대한 함수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바꿔볼게.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되게 편하실걸? 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해봐. 오케이? 자,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둘 거고, 자,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하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뭐가 돼요? 2 곱하기 fx 곱하기 뭐야? f 프라임 x가 0이 된다. 이렇게 써놓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y는 fx라고 가정을 한 거잖아. 그치? 다시 되돌려줘. fx는 뭐라고? y 플러스 x 곱하기 여기 y가 됐으니까 2xy. 그치?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 x는 실제로는 우리 fx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f 프라임 x라는 기호를 쓸 수가 없어. 뭘로 대체해야 돼? dx, dy로 대체를 해야 돼. 봐봐. 구한식이 어때요? 완벽하게. 동일한 거죠. 그쵸? 구한식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도 간혹 가다 하거든. 솔직히 연습을 해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진짜 모르겠어서 여러분들이 내 음함수의 미분법이 맞는지 틀린지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y를 fx로 바꿔서 미분하신 다음에, 그걸 다시 나중에 fx는 y로, 그 다음에 f'x는 dx, dy로 돌려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맞고 틀린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y제곱 미분할 때 y제곱을 x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하는 게 관건인데 어떤 식으로 합성함수 했던 것처럼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제곱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dx, dy를 살려놓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어찌됐든 우리는 이 미분 계산을 좀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해요. y를 미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미분하면은 y는 y에 대한 식으로 미분하고 곱하기 dx, dy. 다시 y에 대한 식은 y로 미분하고 그 뒤에 뭐만 곱해주면 돼? dx, dy만 곱해주면 돼. 자, 이런 거야. 봐봐. 한번 더 해볼게. 자, x의 제곱 곱하기 2의 y 플러스 x하고 x의 제곱 y하고 얘가 1이다. 이렇게 놔둬봐. 오케이? 자, 그럼 얘를 x로 미분할 거야. x로 미분할 거야. 자, 그럼 앞에 거 미분할게. 2x,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뒤에 거 x에 대해서 미분하겠지. 근데 뭐에 대한 식이야? y에 대한 식이지. 그럼 뭘로 미분하라고? 그냥 y로 미분하라고. 오케이? 그래서 x에 제곱한 다음에 얘 y로 미분해. 2y. 근데 y에 대해서 미분한 식의 뒤에는 항상 뭐를 곱해준다? dx, dy를 곱해주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미분 2x, 뒤에 거 그대로 y.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지. 그래? 그럼 뒤에 y를 또 뭘로 미분해? y로 미분해. 그 다음에 뭘 곱해줘? dx, dy로 곱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x제곱 곱하기 dx, dy.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1을 미분하니까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법은 정말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정말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음함수 미분법이 뒤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76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 이꼴 0이라고 하는 그 원의 방정식에서 이제 미분하는 게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것만 한번 볼게. 그 밑에 표시를 보면요.
dx dy 제곱을 뭘로 미분해? y로 미분하고 뭐만 곱하면 돼? dx dy만 곱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2y 곱하기 dx dy. 이해됐죠? ex 곱하기 dx dy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음함수 미분법을 해볼 거. 음함수 미분법 연습 좀 많이 할 겁니다. 음함수 미분법 연습 좀 많이 할 거고요.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브리핑이라기보다는 이제 미분법을 쭉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음함수의 미분법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되게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요거는 이제 4점짜리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음함수라는 표현법을 배운 순간부터 있잖아. 음함수라는 표현을 배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될 거냐면 어떤 문자가 나오잖아요. 어떤 문자가 나왔어. 또는 여러분들이 문자를 도입을 했어. 그러면 이 녀석이 변수인지 아니면 상수인지. 자, 이것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너네한테 y는 kx제곱이고 얘가 x에 대한 식이다라고 한다면 k는 무슨 취급이야? 상수 취급이지. 그치? 그 문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변수 상수다라는 거는 되게 우리가 많이 해왔단 말이야, 암묵적으로. 자, 근데 어떤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냐면 이제는 함수인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야. 함수인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함수인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오늘 계산 연습을 많이 할 거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예시를 좀 드리면 3년 전에 수능 문제에서 정말 지랄같이 계산이 많은 킬러 문제가 하나 나온 적이 있어. 킬러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 자, 그게 뭐였냐면 y는 간단하게 만들어서 볼게. 2의 x-t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로그의 AX라고 할게. AX 그냥 3의 X라고 하죠. 3의 X가 한 점에서 만나는 접점이라고 하자. 접점의 X 좌표를요. 실제로 여기서는 X 좌표가 주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 녀석을 내가 알파라고 한번 놔둬볼게. 이렇게 알파라고 한번 놔둬볼게. 자, 근데 대놓고 뭐라 그랬냐면 dt분의 d알파 또는 f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구하라고 나왔거든요.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t는 움직이는 거야. 오케이? t는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하는 말이 로그 3x는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얘가 로그 3x다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2x-t는 지수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거든. 대충 그냥 그릴게. 자, 그때 이 접점의 x좌표를 뭐라고 둔 거야? 알파라고 둔 거야. 자, 질문은 여기서 등장을 해. 이 알파는 변수야, 상수야, 함수야? 변수야, 상수야, 함수야? 변수에 내 말 들리지? 이제 변수예요, 상수예요, 함수예요. 여기는 상수예요. 여기는 상수입니다. 오케이? 왜 그래? 얘 고정돼 있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x축 방향으로 막 움직였을 때 접하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렇게 되는 게 딱 몇 개밖에 없겠어? 한 개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상수야. 오케이? 그런데, 잘 봐. 여기다 만약에 플러스 t를 이렇게 했다라고 쳐봐. 플러스 t를 했다라고 쳐봐. 자, 그러면 얘도 막 움직이지. 얘도 막 움직이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가 되겠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럴 때는 이 알파라는 녀석을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t가 변함에 따라서 접점의 좌표도 어때요? 바뀔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이 알파가 바로 뭘로 취급해야 돼? 함수로 취급을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들어볼지 모르겠지만 그 M사에 있는 H모 선생님께서 굉장히 밀고 계시는 그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게 있어. 라이프니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음함수의 미분법에 대한 활용인 거예요. 그 라이프니츠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우리가 이 dx dy라는 표현 있잖아. 이게 조금 더 지금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이 라이프니츠야.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를 쓰는 건데 뭐 그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음함수의 미분법에서는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일단 첫 번째는
계산이 가장 중요해. 계산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첫 시작점이다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문자를 만났을 때 이 녀석을 변수를 볼지 상수를 볼지 함수를 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을 내리실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그건 어떻게 합니까? 문제 몇 개 풀어오면은 바로 감이 잡혀요. 오케이? 기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첨언, 저 음함수의 미분법의 활용이요. 재작년이죠. 재작년 수능에서 27번에 나왔어요. 오답률이 몇 등이었는지 아세요? 미적분 선택자를 전체 문제 30문항 통틀어서 걔가 오답률 6이었어요. 3점짜리 문제가. 뭐 그런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강조를 좀 드려봤고요. 자, 제가 연습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계산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 해보고요. 한 17번, 18번쯤 가면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엑서사이즈 15번 볼게요. 자, 뭐라고 나왔냐면, 자, x 곱하기 y에다가 마이너스 y 세제곱의 lnx가 2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얘가 x 이꼴 1일 때다라고 나왔어. x 이꼴 1일 때 dx dy를 구하라고 나왔거든. 얘들아, 근데 x 이꼴 1일 때다라고 나왔는데 잠깐 우리 앞으로 가봐. 잠깐 앞으로 가면 음함수의 미분법에서 dx dy는 단순히 x에 대한 식만으로 나오지 않아. x하고 뭐까지? y가에 대한 식까지 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얘만으로는 부족해. 오케이? 그래서 뭐도 구할 수 있어야 돼? y 값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y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여기 곡선에 대해서 x 이고 1일 때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 녀석은 이 곡선 위에 있는 거죠. 그럼 1 대입시켜봐. 1 곱하기 y에다가 빼기 ln이라니까 몇이에요? 0이지. 그게 2가 되니까 y는 그냥 몇이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x가 1이다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y가 몇이 된다라는 것까지 2가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매개변수 미분에서는 dx dy가 뭐에 대한 식으로 나왔어? t에 대한 식으로 나왔잖아. 그치? 음함수 미분법에서는 dx dy는 x하고 y에 대한 식이다. 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미분을 해봐야겠지.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음함수에서 y는 상수가 아니라 x에 대한 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미분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자, 차근차근 해볼까?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곱하기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그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몇 나와? 1 나오지. 곱하기 뭐 한다? dx, dy. 빼기, 자, 요거 미분한다. 자, 이 녀석을 미분을 하는데 곱함수니까 앞에 거 미분할 거야. 근데 앞에 게 뭐야? y의 세제곱이지. y에 대한 함수지. 뭐에 대해서 먼저 미분한다? y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치? 그래서 3의 y의 제곱. 그냥 써. lnx 이렇게 써. 근데 우리는 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y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지. 그 뒤에는 항상 뭘 곱해준다? dx, dy. 좋아. 순서 좀 이렇게 써볼까? dx, dy. 여기다 쓰자. 곱하기 lnx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지. 부호사.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야. 그 y 세제곱은 그대로 있고. 곱하기 lnx 미분하니까 x분의 1이 돼서 얘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오시겠어요? 계산 이 정도면 정말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dx, dy를 구해야 되니까 자, 얘를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x-3의 y의 제곱에 곱하기 lnx 한 다음에 dx, dy는 자, 나머지 것들을 옆으로 넘겨버리니까 x분의 y의 3승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얘기해. 솔직히 얘들아, 여기서 x에다 1, y에다 2 집어넣어도 상관없거든. 근데 dx, dy를 그냥 구하는 거를 처음에 보여드리는 거야. 자, dx, dy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dx, dy라고 하는 녀석은 자, 이거 분모로 가고요. 자, 위아래도 x 그냥 곱해버릴게. 자, 그러면 x에다가 자, x-3의 y의 제곱에 lnx 하고요. 자, 위에다 x 곱했으니까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y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x에다가 1 집어넣고 y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될 텐데
자, 여기서 x에다가 1, y에다가 2를 집어넣으실 텐데, 자, x에다가 1을 집어넣은 순간 ln은 그냥 0으로 싹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는 1 곱하기 1 되니까 그냥 1이 나올 거고, 자, 2 그대로 대입시켜 버리면 8에다가 빼기 2 하니까 이때 dx dy는 몇이 나올까? 6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6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해 버리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여기 지우고 가볼게요. 자, 16번을 봅시다. 자, 16번을 엑셀사이즈 16번을 보시게 되면요.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파이 x가 오고요. 파이 x. 자, 파이 x가 코사인의 y에다가 플러스 x의 사인 y 이렇게 돼 있대요. 그렇죠? 자,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냥 dx dy 뭐 0,2분의 파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dx dy 구하라는 얘기겠지. 그치? 자, 미분한다. 미분한다. 파이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뭐 나와? 그냥 파이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코사인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아니, 코사인 y는 y에 대한 식이잖아. 그럼 뭐에 대해서 미분해? 먼저 y에 대해서 미분한다. 마이너스 사인 y.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한 식 뒤에는 항상 뭐를 곱해준다? dx dy.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 여전히 곱함수입니다.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있는 거 x에 대해서 미분할 텐데 얘 여전히 y에 대한 식. 그래서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한 다음에 곱하기 뭐 한다? dx dy 요렇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까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 dx dy로 정리를 했죠. 그쵸? 근데 우리가 어떤 딱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들아, 실제로는 정리할 필요 없이 여기서 x에다가 몇을 0을 y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해도 솔직히 큰 상관은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 2분의 파이를 집어넣잖아요. 자, 그러면 그냥 파이는 그대로 살아남을 거고, 자, 사인 2분의 파이가 몇이 되는 거야?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dx dy야. 자, 그런데 이 dx dy는 x가 0이고 y가 2분의 파일 때 값이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좀 해둬.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도 사인 2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1이 나올 거고, 자,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몇이에요? 0이죠. 그쵸? 아까 뒤에 있는 거 그냥 0이 되겠네. 맞아요? 자, 그래서 휙휙 넘겨버리니까 dx dy는 몇이 나온다? 1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미분하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17번을 한번 미분해 보세요. 얘들아, 17번, 자, 그 위에 a, 0이다라고 있는데 17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끝났어. 음. 준환이 왜 아까 토요일 안 왔어? 너 아까 교무실 안 왔었지? 그치? 쟤는 토요일에 그거 한다 그랬잖아. 토요일에 너 뭐 풀 거, 어, 그지? 아, 그거 맞지?
출석 체크하면 되겠지. 나오셨나요? 유찬이 나왔어? A가 몇 나와? A가 1, B가 그렇지. 그래서요, 답이 4가 나옵니다. 자, 혹시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17번. 자, x의 3승에 마이너스 y의 3승에 2의 xy입니다. 자, 얘가 a,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a, 0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a의 3승이 그냥 2의 0승 나오니까 1 나오고, 따라서 a는 그냥 1이다.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 자, 미분하시게 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는 3x의 제곱, 그치? 그렇죠? 그 다음 얘도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y에 대한 식이네. 자,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곱하기 dx, dy. 그렇죠? 자, 오른쪽식 미분합니다. 자, 오른쪽식을 합성함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곱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하니까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인데 곱하기 dx, dy. 이렇게 우리가 미분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2의 x하고 2의 y 나오는 게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는 하더라고. 이 문제 풀리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자, x에다 1 집어넣고 y에다 0 집어넣으시면 b가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을 봅시다. 자, 엑서사이즈 18번을 볼 텐데요. 자, 18번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y 이꼴 1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위에 점이다 라고 나와 있고, 자, 얘가 a, b라고 이렇게 해놨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5분의 2a입니다. 라고 나왔거든요. 자, 잘했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대입 한번 해보지 뭐. 자, 대입해버리시면,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b가 1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요 정도 일단 쓰자고. 자,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나왔으니까 두 번째로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EX에 이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2Y 곱하기 DX, DY. 예성아 따라오니 지금? 계산 따라올 수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를 또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DX, DY가 얘가 몇이 된다? 0이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자, A하고 B를 집어넣으니까요. 자, 2A에 마이너스 2B 곱하기 DX, DY 마이너스 dx, dy가 0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 말은 dx, dy에서 언제 x가 a이고 y가 b가 되는 순간에 얘는 휙 넘긴 다음에 나눠버리니까 몇이 나와요? 2b에다가 플러스 몇이니? 2에다 플러스 1분의 2a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 녀석이 몇이라 그랬어요? 15분의 2의 1에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 그냥 날려버리니까 b는 그냥 몇 밖에 안 나와요? 7밖에 안 나오죠. 그쵸? 7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b를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a를 구하라고 나왔어야 돼. 그치? b를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a를 구하게끔 이제 잘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 문제는 그냥 조금 이제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함수의 미분법이 마무리됐어요. 마무리됐고 역함수의 미분법을 할 건데요. 역함수의 미분법을 할 건데 일단 우리 역함수 미분법은 또 하게 되면 아마 쉬는 시간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 그래서 조금 일찍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30분까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 반 동안 역함수랑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